궁금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연예부 특집입니다. 유쾌한 배우 김인곤과 연예부 기자들의 아주 특별한 만남. 느끼질 말걸. 맞짱. 연예부 기자가 밝히는 쇼킹한 스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장동건 씨랑 현진 씨 방송가에 떠도는 연예가의 파일의 진실까지 특별 기자회견 연예부 특집.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남국장 남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탁국장 탁정훈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가요, 연예부 기자님과 함께하는 연예부 특집으로 꾸며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종에 살고 특종에 죽는 우리 특별 기자회견의 주인공들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기자님들은 연예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가장 따끈따끈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100명은 살렸다가 100명은 죽였다. 언론사 킬러들이 먼저 하경영 기자. 하경영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계 심층 인터뷰 전문, 현장을 발로 뛰는 하경원 기자. 안녕하세요. 웃음에 살고 웃음에 죽는다. 웃음 찾아 산만리. 예. 입사 6년차 개그 담당 기자, 스포츠 경향신문 쓰는 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웃음을 담당하시기에는 웃음 찾아 산만리 이런 멘트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찾아 산말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 요즘 좀 약간 복고가 트렌드라서 그렇죠. 약간 좀 예스럽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좀 재밌는 편이세요, 사내에서? 좀 재미를 드리려고. 재미를 드리려고. 최재 기자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전 회사에서 제가 수습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썰렁함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아니 지금 소문으로서 안 그렇다고. 한결같은 게 좀 괜찮아요. 한결같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경헌 기자님. 네, 두 번째는요. 스포츠 올해 남혜영 기자님이시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 서울 영화 담당이고요. 저기 입사 14년 차입니다. 남혜연 기자입니다. 서태지이자 이혼 단독 보도, 연예부 남혜연 기자. 네, 남 기자님 14년 차면 완전 고참이시네요? 그냥 고참이긴 한데 그냥 일은 똑같이 합니다. 네. 진짜? 되게 지금 간부급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다음 기자님은 손연지 기자님이십니까? 스타들의 마음까지 파고드는 인터뷰, 손연지 기자. 동화 내모와 달리 10년 차입니다. 그래요. 팀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만 뭐와 달리요? 뭐와 달리?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6살. 진짜 좋아요. 동안이네. 다음 기자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필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연예 기자계 젊은 피. 예. 방송이 처음이라 떨리네요. 네. 젊은 피. 예, 젊은 피.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스타의 연예부 기자 이선필입니다. 배우들과의 솔직 담백한 인터뷰 전문, 이선필 기자. 젊은 피라면 몇 살부터가 젊은 피입니까? 저부터가 젊은 피인 것 같고요. 몇 살이신데? 제가 올해도 31살입니다. 젊은 피시네. 그러면은 우리 저 서병기 기자님 같은 경우는 진짜 늙은 피인가요? 대신 피죠. 예? 좀 대신 피. 좀 대신 피. 보내네. 아니 그 이선필 기자님 계신 곳은 저희는 이제 지난해 창간됐고요. 네. 착한 연예 뉴스. 그러니까 연예인들 아까 뭐 죽이든 살리든 말씀하셨는데 네. 연예인들을 살려보자. 그러니까 인간미다운 기사를 써보자라고 만들어진 좀 착한 뉴스를 지향하는 연예 매체입니다. 지금까지 살린 연예인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앞으로 역시 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역시 살려보겠습니다. 누구 한번 살려보고 싶으세요? 탁재훈 씨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탁재훈 씨는 지금 자기 다시 전성기 찾아왔다고 되게 좋아하고 살려보겠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심장이. 지금 막 난린데 좀 쉬고 싶어. 오래 가네. 고맙습니다. 또 저런 말들이 진짜 우리 방송은 처음이십니까? 처음입니다.
상당히 떨리고요.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지금 내가 날 살리겠다는 것도 진짜 까먹을 것 같아요 지금. 까먹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배선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유일한 20대인 마이데일리 배선영 기자입니다. 영화에 죽고 영화에 사는 배선영 기자.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개구리 왕눈이 여자친구 같아요. 발음이. 개구리 소년. 자, 그런 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재혁 선배가 여배우 전문 기자라면 저는 미남 스타 전문 기자. 영화 방송을 넘나드는 인터뷰의 여왕 이은주 기자. 마지막 기자님이십니다. 박정건 기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스포츠조선의 박종건 기자고요. 저는 기자계의 좀 친정 오빠 또는 카운셀러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야. 카리스마로 승부하는 기자계의 힐링 마스터 박종권 기자. 박기정 기자는 약간 분위기가요. 앞쪽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쫙 앉으시고 뒤쪽에 지금 계신 분들 몇 면이 부모들 오시고 하수 형도 기자 내가 키운 기자 잘하나 보려고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특집으로 특별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기자들의 선택 있다. 기자들의 선택 있다 없다. 14인 기자들의 취재 비하인드 대공개. 연예부 기자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스타들의 상상 초월 실제 성격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뭐 빅스타는 모두 인터뷰하시는 우리 연예계 대표님 14분의 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재 기자들의 선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있다가 8분. 저 굉장히 오래전 경험인데 뭐 저는 이름을 좀 밝히기 애매한 사안이어서 그냥 이니셜로 얘기를 하자면 뭐 A씨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인터뷰 끝나고 사진 찍는데 그 매니저한테 저 친구는 원래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뭐 얘기를 하면 네 아니요 정도로 답하는 거 정도를 떠나가지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하는데 아무리 뭐 나중에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듣는 연예인들도 신인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잘 나가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팬이 있죠. 영화 배우 탤런트. 둘 다 하시죠. 둘 다? 근데 그러고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떴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굉장히 좀 악역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뷰할 때 받았던 그 느낌 똑같더라고요. 뭐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사람이 그 드라마 속에 굉장한 악역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저 친구는 연기라는 게 아니라 평소 모습으로 그냥 뜰 수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지만은 박진희 씨 얘기하는데 워낙 이렇게 선행 연예인이고 이렇게 봐도 유쾌하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에 대해 다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덧붙이자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제 부산영화제를 영화사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보통 여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자분들이 와도 이렇게 시큰둥하게 쳐다보시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박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앞에서 허그했죠? 허그 아니고요. 허그는 저기 그 한채영 씨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알고 그날 그날 또 저녁에 이거 좀 듣네. 네, 그래서 한채영 씨랑 허그를 하고 재혁 선배가 굉장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되게 막 이렇게 얼굴이 발그레지셔가지고 되게 막 둥둥 떠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진희 씨가 보통 다른 이제 기자분들한테는 그냥 인사만 하시다가 선배를 보시다가 갑자기 드레스를 입고 그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면서 기자님 오셨냐고. 그래서 직접 에스코트를 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모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여배우라면 진짜 사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최재욱 기자님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다 진짜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어떻게 좀 삐치고. 내년 부산영화제 최재욱 기자님 나타나면 여배우들 의자왕.
기자리의 의자와 열심히 일하다가. 네, 저는 그 박용우 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용우 씨가 평소에 좋은 인터뷰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젠틀하시고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영화 파파 때 만났었는데 인터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친해져가지고 꼭 나중에 다시 한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영화 관련해서 포프대가 있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그때 못한 얘기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또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음악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문자를 드리면은 꼭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단문이 아니라 제가 잘 지내시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안부를 말씀하시고 이제 또 그분 생일이 또 3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배우기도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드렸어요. 생일 선물을? 예, 드럼 스틱을 제가 선물 드렸거든요. 남자끼리 얘기 안 해요. 고백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해요. 네. 그거는 어떤 그래서 지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네.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배우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반면에 또 완전 캐릭터가 반대인 경우가 있다고. 없다. 예. 그 극중의 역할을 보면 굉장히 남성답거나 이래서 많이 좀 반하기도 하시고요. 아, 저 배우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30대에서는 하정우 씨가 제일 그 뜨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연기도 잘하고 되게 다재다능해서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멋있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요즘에 애니 많이 하시죠? 네. 애니에 하정우 씨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끔 정말 그 이미지와 너무 다르게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분이 요즘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요. 여자 기자들한테 가끔 하트를 날려주세요. 근데 이게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필 저랑 같은 회사에 있는 후배 여기자가 그걸 못 받은 거예요, 하트를. 하루는 얘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트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또 하정우 씨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네. 이 친구랑 인터뷰를 할 때 얼굴을 캐리커처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깨깨오똑의 그 사진으로 이렇게 쓸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루는 또 표정이 화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드디어 하정우 씨가 하트를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하정우 씨 기사를 준비하더라고요. 하정우 씨 참 게임 하나 갖고 여기저기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류 스타 케이스인데요. 한류 스타면 좀 아무래도 좀 달콤하고 달달하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속도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조미의 관심사였을 때인데 제 후배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오신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때마침 또 막상 보니까 결혼식이지만 취재는 해야 되잖아요. 취재를 했는데 이제 기회 들어갔죠. 옆에 친구분을 통해서 갑자기 다짜고짜 오더니 막 화를 내고 남의 집 잔치잖아요, 사실은. 그러게. 그러니까 막 소리 막 그런데도 안 한 건 안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20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데 주변에서 뜯어 말려가지고 좀 그러고 나서 일단락이 됐는데 매니저를 통해서 전화가 오긴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먼저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충 무마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서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다가 아니라 또 역할도 보통 깡패 이런 거 좀 많이 하셔서 좀 있다 갔다는 생각도 드네요. 좀. 누구예요?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예요? 아, 그럼 얘기할 수 없죠. 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자 들어가죠, 한글. 아, 영자 안 들어가죠. 아 이거 이응 얘기한 이응 거죠? 들어가죠, 이응. 아, 이응. 웬만한 이름에 다 들어가죠. 들어가지. 네. 이니셜만 얘기해 주세요. 이니셜만 얘기해주세요. 아, K씨. K씨? K씨. 한류스타고 K씨면 그럼 K-pop. 자, 기자들의 선택 있다 없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왔어요. 자, 입다가 의외로 둘, 넷, 여섯, 7분 나왔고. 자, 서병기 기자님 의외입니다. 서병기 기자님 제일 좋아하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야기 아니고요. 한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해피투게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저 10분만 서검사하고 얘기 좀 할게요. 그 드라마에서 제가 한고은 씨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대기실에 나타난 한고은 씨를 딱 보고 정말 너무 멋있었어. 지금 같으면 뭐 예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별로 이야기도 못하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은 그 한권 씨는 끝났고요. 예? 많이 흔들리셨네요. 한권 씨는 끝났고 그 박은지라는 기상캐스터 있죠. 2009년도인데 이건 뭐 여자로서 끌리는 아니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해. 제가 인터뷰를 그때 보니까 그 기상캐스터인데 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한테 사심 인터뷰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인터넷을 치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잘 끝났어요. 근데 인터뷰 기사를 자기 미니 홈페이지에다 딱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자기 감상문이 있는데 뭐 어머니와 같은 연배의 뭐 인터뷰가 아주 그냥 분위기가 박은지 씨를 정말 고발하고 싶더라고요. 김겨울 기자님. 네. 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김국진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의 꿈 중에 하나가 김국진 씨랑 결혼하기였어요. 진짜로. 이제 연예부 기자가 된 거예요. 근데 김국진 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데 김국진 씨가 인터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국진 씨가 라디오 스타로 복귀하고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너무너무 긴장을 했는데 정말 인터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아 정말 한국의 로베르토 베니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정말 기사도 열심히 쓰고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꾸준히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만나러 가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잘생긴 배우여도 저는 사실 전화번호를 되게 쉽게 따는 기자예요. 근데 김국진 씨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국진 씨한테만 전화번호를 못 딴 거예요, 항상. 항상 봬도 못 딴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김국진 씨가 그 계단으로 내려갈 때를 어떻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저기요, 저 죄송한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하게 겨울아, 너 아직 내 번호 모르니? 뭐 이렇게 하시면서 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번호를 받고 정말 한 달 넘게 계속 행복해했어요. 제가 김국진 씨를 사실 좋아하고 이제 그게 굉장히 존경하게까지 된 이유가 시트콤을 하셨어요. 근데 시트콤이 밤 늦게까지 촬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코디분이나 아니면 로드 매니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차비를 주시면서 그냥 먼저 가. 나 운전해서 가면 돼. 그리고 가장 막내 작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아, 네,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 우리 코디 퇴근하세요. 괜찮아, 저 매니저 먼저 걸어가면 되지 뭐. 걸어가면 되지. 안진영 기자는? 전 이쪽 연예부 일을 시작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줄곧 누구 좋아하냐고 하면 항상 이분만 얘기했거든요. 저는 소녀시대 수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요? 걸그룹이라고 하지만은 되게 털털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 저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을 제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수니까. 그러다가 제가 가요 담당을 잠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녀시대가 이제 너무 스타가 돼서 인터뷰를 앨범이 나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죠, 계속. 그러다가 가요 대기실을 갔더니 수영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옆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 정말로 그냥 팬심인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랑 통화를 하면 얘기를 했어요. 연기를 좀 시켜달라고. 영화 출연을 시켜주면은 영화로는 신인이잖아요. 그럼 인터뷰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꼭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놓은 게 지금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영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소속사에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거의 기자가 아니라 그냥 팬클럽 회원 정도 생각하는 할수 있어요. 저는 좀 김소연 씨의 눈물 때문에 좀 되게 떨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지가 굉장히 좀 차갑고 도도하고 좀 이렇게 못됐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가끔씩은 좀 심술이 나서 좀 이 배우나 이 연예인을 좀 몰아세워 봐야겠다. 왜 너는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10년 넘게 하는데 대표작이 없는 것 같냐. 약간 제가 생각해도 조금 세다 싶은 정도의 질문을 막 했는데 쓰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잘 못 뵀다가 이제 그 영화 가비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 미디어데이에 김소연 씨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딱 아는 척을 하면서 저 그때 울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남자 선배들이 아니 김소연 씨를 왜 울리고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대중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기한테는 응어리였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제가 그걸 찌르는 바람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심정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원래 안 그런데 다 왜 이렇게 못됐는지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면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 막 울었대요. 이렇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되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다시 잡았어요. 근데 그때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앞머리 잘랐는데 이뻐요 이렇게 물어. 아이고. 그러면서 저하고 인터뷰 기다렸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해. 앞머리 자르니까 예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션이나 이렇게 헤어가 변한 걸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김소연 씨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또 드라마 새로 또 들어가시는데 또 굉장히 또 이미지와 맞게 또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조만간에 또 기자와 또 취재원의 관계로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자분들이 이렇게 일하실 때는 굉장히 조금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그 기자분들이 있지만 다 마음은 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똑같이 위해주고 싶고 이런 느낌인 것 같다는 느낌. 얼굴에 분칠하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분칠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꺼내주시는 기자님들이 있어서 또 고맙죠. 오늘 연예부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예부 특집답게 정말 스페셜 게스트 다운 분을 모시고 정말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저희 원래 게스트 안 모시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재밌겠다. 재밌겠어요. 누구죠?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김인걸 씨. 불가능한 걸 이루는 게 혁명이래. 새끼 죽이네. 해운대와 광해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 다양한 장르. 폭넓은 연기. 주연과 조연을 넘나드는 개성파 배우. 반가. 요가다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배우. 혁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스페셜 게스트 김인광. 지금 뭐 광이 지금 이 코너가 혹시 저 종교적인 성격을 띈 코너는 아니죠? 이게 지금 쑥스러우시겠어요. 어유 잘 어울려. 이번 영화에서도 물론 열연을 펼치셨겠죠. 뭐 힘든 것도 많았을 테고. 그 캐릭터를 조금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소룡을 좋아하는 설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철가방을 돌리는 것도 그 쌍절곤 돌리듯이 철가방을 돌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설정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었죠. 굉장히 찌질이로 나오시잖아요. 아 맞습니까? 찌질이로 나오는데 우연한 계기에 영웅이 되는. 오 덕국장 준비 진짜 많이 한다. 와. 아니요. 지어낸 건데 다 맞아요? 저희 영화가 되게 뻔하군요. 배우들 중에 라이벌로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지. 최근에 이제 조정석. 어떡하지 너?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야, 난 이제 뭐 해먹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영화에서 같이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강철대우 찍으면서는 뭐 둘의 신경전이나 내가 좀 더 웃겨야지 이런 뭐 경쟁 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저만 있었어요. 별로 안 신경 안 써요. 같이 이제 함께 멜로 영화를 찍고 싶은 배우, 여배우. 왜 박현아 아니 왜 이건 진지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단 주류랑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아 너무 미주가 약간 저 인걸 씨랑 뭐 친분도 있고 뭐 이제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좀 싫어 좀 이렇게 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제 와이프가 사실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해운대 때 인터뷰하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로서 진짜. 네, 그럼요. 사실 이번이 이제 2번째 주연 영화란 말이에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주연을 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 저건 정말 싫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건 정말 싫어서 질문하시는 주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극을 전체를 한번 끌어보고 싶다. 막 너무 서운해가지고 맨날 뭐 맛깔스러운 조연만 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코미디 영화에서 저는 1인자입니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뽑은 이 랭킹을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김민권 씨가 지금 연기자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십니까? 12, 13년 정도. 12, 13년 정도. 그동안 인터뷰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배우 김민권이 뽑은 기억에 남는 기자 5위를 공개합니다. 참 고마운 기자님에 해당하는 기자님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루에 하나씩 기사를 써주겠다. 하루에 하나씩? 그건 너무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그래서 이틀째 지키고 계신 걸 보니까 이틀은 가는구나 싶은데 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부산에서 뵀을 때 평소랑 다르게 되게 좀 천만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좀 우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주연작이 오랜만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잘 될까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틀째 지키고 있긴 한데 그런 약속을 제가 실제로 한 뭐 이틀이건 3일이건 하고 나면 정말 김민권 씨는 제 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거는 윈윈이 되는 어떤 그런 약속이. 앞으로도 며칠이나 쓰실 거예요, 계속? 이틀 정도. 한 이틀 정도. 이틀이건 3일이건이니까 뭐 내일 정도에서 끝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 쓸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2천만 배우 김민권. 2번째 주연작도 흥행 성공할까? 힘을 좀 더 실어줘야 되는데. 박진우 씨가 하나 해보세요. 김민권 이번 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자기 바람 아닌가요? 김민권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배우 입장 이거는 기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예요. 좀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어렵잖아 지금. 얼마 안 돼요. 근데 항상 나타나세요. 어딘가에. 오늘도 제가 출연한다는 거 알고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진짜. 야 이거 무섭다. 어디 가면 있는 분이 있어요. 일단 첫 만남이 이제 반가 때 제가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첫 멘트가 인권 씨 보러 내가 여기까지 올 인권 씨 위치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인터뷰 기술이지? 처음에 딱 이게 생각이 들었죠. 기술인 줄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살았다 이러고 그날은 이제 살이 쭉 빠진 날이었어요. 그렇죠. 솔직한 심정은 어땠어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처음에. 근데 남효영 기자님이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남효영 기자님이 저희 외할머니 닮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닮으셨어요. 그렇지 외할머니가 말씀하시면 거역하기 힘들어. 말 들어야 돼. 알 수 없는 그런 친근감과 끝나고 인터뷰가 끝나고 할머니라고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김민권 씨 같은 경우는 천만 배우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첫 이제 주연작이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전에 소지섭 씨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 감사의 의미로 저 잘 다녀왔다는 의미로 그 전 언론사를 다 돈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땐 감동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김인권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연 배우지만 그렇게 인터뷰를 또 해주는 것과 좀 다르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가 사실 또 아침이었어요. 너무 바쁘고 그 김인권 씨 캐릭터를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김인권 씨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니저는 분명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 그다음부터 김인권 씨 기사 되게 잘 썼습니다. 네, 잘 썼어요. 기사는 또 잘 써주세요. 기가 막히게 써주세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만나서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최근에 인터뷰 또 했거든요. 그 인터뷰 현장은 또 이랬습니다. 뭐예요? 딱 모니터 딱 열고 제 눈빛을 보더니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뭐 제가 건방져 줄 수가 없어요. 항상 나타나죠. 오늘 왜 오셨죠? 그러니까요. 저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김인권 씨가 기사 너무 잘 써서 수고하셨다는 뜻으로 할머니 사랑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 참이부터는요 우리 연예인 기자단에서 누군지 맞추시죠. 아, 좋습니다. 김인구 기자님. 김인구 기자. 아, 땡. 땡. 정답. 안진용 기자님. 정답. 이유. 본인보다 더 연예인 같아서. 제가 가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이를테면 이제 맥주 파티를 합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제 기자님들하고 배우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멋있는 분이 왔다 하시고 저기서 아주 목소리도 나나나나나나나 보면은 꼭 안진영 기자님이에요. 거기에 항상 또 이렇게 이게 힙을 강조하고 다녀요. 화난, 맞아. 화난 말처럼. 사실 근데 얼굴이 조망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인사치레로 하는 거 뻔히 느껴지는데요. 김인권 씨가 얘기해 주시면 아, 저분 되게 진솔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요. 김인권 씨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배우?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기사에 썼어요. 고마워 할머니. 찌질하면서 벗어나게 해준 기자. 저는 최재욱 기자님. 최재욱? 아, 네. 나를 질투나게 한 기자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난 괜찮아 이런 거? 정답? 땡. 자, 이번에 김인구 기자님과 치중 인터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진솔한 대화를 많이. 정답. 정답! 정말 술 드시고 나서 드셨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진만 보면 저기 북쪽에 있는 권력자 같아요. 되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가족끼리만 치킨 먹고 있는 거 그거 뭐야? 밤새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 미끄럽네. 좋은 모델이 있어. 상윤형. 야 요즘 이분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예. 저도 잠깐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야, 잘 나왔습니다. 아니 왜 하필 저 사진을 갖다 놓으셨어요? 제일 잘 나온 거였어 지금. 제일 잘 나온 사진 우리가 얼마나 구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뵀을 때 이제 제가 김인권, 김인구. 그래서 저랑 외모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다. 근데 기자님도 저를 되게 치근하게 보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니? 성적은 얼마나 나왔니? 그래서 전교에서 1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는 어디를 지원했고 그래 오케이 가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 날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김인권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꿈을 찾아서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간 뭐 이런 사연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김민곤 씨는 오히려 도움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생방송 나갔는데 네. 그 송경철 예, 아나운서 예. 김민곤 씨 그 서울대 수석하셨다면서요? 서울대 수석하셨다면서요? 서울대학교를 수석 합격. 그거 저 오보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저는 호구 조사를 반드시 해요. 거기서 제가 뭘 써야 될지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우연치 않게 이제 인권 씨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 알게 되면 김인권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다시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에 더 포커스를 둬서 썼던 거였는데 이제 그 얘기들이 자꾸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수석을 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와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답. 정답. 신민석 기자님. 저도 신민석 기자님.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신민석 기자님. 저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은 배우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답 땡. 네. 아, 네. 최재욱 기자님. 오, 왜요? 왜? 그냥 왠지 진땀 나지 않아요, 뭐가? 뭔가 막 힘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막 진땀 나는데 나는. 자, 정답은? 정답. 최재욱 기자. 최재욱 기자. 부산 영화제 때 이렇게 조촐한 술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최재욱 기자님이 가장 최고 대빵이셨죠. 아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우리 김인국 기자님을 만난 거예요. 아 여기 앉아버린 거죠 제가. 그래서 형님하고 이제 한잔 먹으면서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쓱 일어나시는 거예요. 최재욱 기자님이. 근데 제 생각엔 이거 삐졌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근데 저쪽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 그랬더니 어머 아니 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이 채널 뭐 거기 잠깐 출연 예 그럼요. 그래서 출연하고 그 다음 날 또 뭐 데스크 인터뷰가 또 있어요. 거기 또 해야지. 예 가게 되고 오늘 스튜디오 녹화가 있으니까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야지. 아 네. 아니 삐진 걸 내가 느끼질 말걸. 근데 계속 미안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 그 삐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한 것 때문에 계속 줄을 이어가서 섬세하게 소문하셨던 거죠. 여기까지 나왔으니 다 풀렸어요. 삐진 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김인권이라는 배우는 어떤 사람으로 자리하고? 하여튼 최고의 진실한 사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기대가 큽니다. 강철대호 구국의 철가방입니다. 뭐 반가 이후에 김인권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된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다그쳐주시고 또 밀어주셨던 우리 기자님들하고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기사 써주시고 알찬 내용들로 즐거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부 기자가 밝히는 연예가 엑스파일의 진실. 이게 사실일 필요성이 없거든요. 정말 대박이다 이건. 방송가를 떠도는 연예가 엑스파일에 대한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 장동건식 사이즈로 좀 옷을 맞춰주세요. 흥미진진한 엑스파일의 모든 것. 출신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 취재 기자가 느낀 연예에 대한 그 뒤의 이야기까지 듣는 시간입니다. 자, 기자분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분위기가 팽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제가 공개되고요. 14분의 기자단은 두 가지의 주장 중 더 옳다고 생각되는 의견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균형이 좀 맞춰진 듯한데 자, 신빙성 있다에
한두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연예계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생긴 건 어느 그 대기업 그 광고 관련 매체에서 만들었던 자료 이름인데 처음에 나왔던 연예계 엑스파일은 신뢰도가 거의 100%였죠. 그걸 만든 이유는 광고주들이 광고 모델을 고르기 위해서거든요. 이 연예인의 장래성은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또 어떤 루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건이었죠. 문제는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게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거기 나와 있는 연예계 엑스파일에 넣는 루머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나오는 부분이었고 요즘 나오고 있는 연예계 엑스파일은 대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증권가 정보지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증권가 정보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주식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정보 관련돼 있는 대기업 정보 뭐 정부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실리면서 연예인 이야기는 쉬어가는 페이지로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예계 엑스파일의 큰 특종은 장동건 고소영 커플의 결혼이었죠. 근데 제 기억은 그 결혼설 기사가 뜨기 한 3, 4일 전에 봤던 다른 정보지에는 장동건 이나영 결혼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장동건 씨랑 한 50명 연예인을 한 주에 하나씩 쓰다 보면 언젠간 맞겠죠. 요즘 말하는 연예계 엑스파일의 신뢰도라고 하는 건 그 정도의 신뢰도. 왜냐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미로 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사실일 필요성이 없거든요. 과거는 사실 이게 순도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몇백만 원 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순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고 하기 때문에 신빙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믿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증권가 소식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계, 산업계, 또 이제 정치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순도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이혼설은 좀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박진영 씨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서장훈 씨랑 이제 아나운서였던 분도 이제 그런 관계들이 이혼 쪽에서는 좀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증권가 찌라시 보셨죠? 최근 건 못 봤습니다. 그렇게 피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오해 여지가 있는 게 그 뭐 카톡에 돌고 하는 것들은 사실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진짜? 그건 정말 누군가가 또 장난삼아 그냥 모아놓은 거에다 또 이름이 뭐 엉뚱하게 뭐 엑스파일 뭐 증권가 찌라시 이렇게 별명이 붙은 거고 증권가 정보지 같은 거 보면 뭐 싼 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정보지도 있죠. 그럼 몇백만 원짜리 이상 거에는 연예인 얘기가 없죠. 몇백만 원 주고 그 정보지를 사는 사람은 정말 주식 투자를 사는 사람인데 웃어가는 페이지가 거기 껴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연예인 얘기가 샀는데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누가 이걸 몇백만 원 주고 사오래. 2004년에 나왔던 엑스파일은 굉장히 좀 신빙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몇 가지가 맞으면 전체가 다 맞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엑스파일도 보면 잘못된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김명민 씨가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들어서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다가 불멸의 이순신으로 다시 스타가 된 시점인데 그 당시에 이 엑스파일을 보면은 배우로서는 모르겠으나 스타로서는 성장 가능성 없음이라고 했는데 하얀 거탑을 비롯해서 베토벤 바이러스들이 터지면서 스타가 됐죠. 인터뷰 때 이걸 여쭤봤어요. 그때 이랬었는데 어떠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나는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엑스파일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기뻤다. 나는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긍정적이시다. 네, 그래서 안 맞았던 게 더 많았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10%나 20% 정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가장 이제 가까운 예로 이제 장동건하고 고소영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가 사실은 연예 기자로서는 일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가장 큰 특종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아마 그 당시 기자들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동향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빨리 쓰려고 아마 굉장히 다들 경쟁할 때예요. 근데 정보지를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돌았고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기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무시하자니 물먹을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쓰자니 소송당할 수도 있고 그 장동건, 고소영 씨는 정말 아니라고 뭐 마찬가지겠지 뜬 소문이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맞은 것처럼 맞아버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무시하지 못하겠다.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한 10%나 20%는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정보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타가 자주 다니는 무슨 뭐 헤어숍이라든가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그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닌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커져가다 보면 완전히 와전돼서 3자, 4자로 건너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탈바꿈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서 모아서 정보지 형태로 뿌려주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믿게 되고 그중에 한두 개가 우연치 않게 걸린다 이거죠. 장동건 고소영 씨 때 이제 취재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신빙성 있다에 저는 좀 약간 한 표를 던진 게 그 당시에 그 웨딩 업체에서 그 고소영 씨가 장동건 씨 사이즈로 좀 옷을 맞춰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고소영 씨를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장동건 씨 사이즈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장동건 씨 사이즈면 표준이잖아. 이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장동건 씨가 원래 캐주얼 브랜드를 광고를 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 관계자한테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 브랜드의 광고를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후한 브랜드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려지면서 이게 증권가 찌라시에 실리게 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빈 씨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뭐 누구를 사귄다 이것도 아니고 장동건 씨는 이미 고소영 씨랑 사귀고 있는 상황에 네. 둘이 굉장히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장동건 씨랑 현빈 씨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집 아래 위층에 살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왔었고요. 심지어 모 연예계 관계자인데 너무 밤늦게 제보를 한다고 너무 심각하게 전화가 왔어요. 장동건 씨가 감기 걸려서 굉장히 아픈데 몸이 아프다 그랬더니 죽을 사가지고 달려갔다. 사실 이게 게이다. 이런 게 너무 구체적으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막 웃는 거예요. 저 여자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웃더니 사실 맞대요. 그게 뭐냐면 그 놀다가 장동건 씨가 몸이 아프다 그러길래 이제 헤어질 시간도 됐고 그래서 죽을 준비해서 진짜 갖다 줬대요, 본인은. 근데 이게 이렇게 났을 줄 몰랐다고. 진짜 갖다 줬네. 예. 그럼 맞네요. 그거 신빙성 있는데 가세요. 맞네. 그거 사랑하는 거네. 그럼 맞는 걸로 합시다. 사실 실체가 없이 그냥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들리는 소문, 그런 거를 갖고 또 판단하기에는. 그러게요. 전문적인. 그렇습니다. 기자님들 통해서 듣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겠죠.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평소 모습으로 그냥 뜰 수도 있구나. 자기는 원래 안 그런데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혼자 막 울었대요. 존경하는 배우도 하나 선물 드렸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류 스타 케이스인데요. 안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녀시대 수영 씨를 신민이잖아요. 그런 인터뷰가 되니까 장동건, 고소영 씨는 정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맞은 것처럼 맞아버린 거예요. 장동건 씨가 광고를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다 그랬더니 죽을 사가지고 달려갔다. 사실 이게 게이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단계가 왔습니다. 오늘의 기자를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기자님이 될지. 오늘의 최고의 MVP. 기자님은 남혜영 기자님. 와! 오늘의 기자. 첫 출연인데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감사. 죄송한데 또 출연하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